고유의 업무 권한은 자신들을 선택해서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사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직업이 지역구민들의 대리인 역할이란 말이죠. 유권자들과 공식적으로 수차례 이제 간담회를 연다든지 여론조사 현안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파국을 예방하는 차원의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을 전원 형사 고발한 이유는 탄핵소추사위가 어떻게 보면 일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검사 사인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발하기 전에도 알아보니 검사 사인을 탄핵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또는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 남모지 임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사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그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에 자진해야 한다든지 혹은 그렇지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압박 수준이 이 사람들이 이제 틀림없이 탄핵을 발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 현재와 같이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이런 어떤 극한 대결이 계속돼 가면 그래서 그것이 악화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 쪽에서는 2025년 5월 달까지 하려고 들 겁니다. 민주당이 자꾸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 이거죠.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변이 자꾸 불안해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오히려 그런 탄핵의 역풍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이번에는 아주 판이한 그런 현상과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측에 지지하는 또는 시위대가 있고 군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 지지가 충돌하다 보면 결국은 폭력 유혈 사태도 발생,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존재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국가 안정을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입법부와 또는 야당과 검찰총장하고 해당 검사가 같이 싸움하는 모양새를 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진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를 나는 지지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후보를 내가 지지한 거야.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그 박영수 특별검사하고 그 팀장이 누구예요?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조사 검사 중에 한동훈이 맞아요. 검사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들 수백 명 아니면 수백 명이 좀 어려움에 처했고 그렇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익 집단을 완벽하게 파괴한 거예요. 현재 정권과 직접 간접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사건이나 네. 또는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또는 이태원의 대형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업무 형태를 네. 전부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노정되고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 208매 정도의 그런 서신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